카프리코어 테라퓨틱스는 시장이 질서 정연하다고 믿는 투자자를 가장 잔인하게 조롱하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이 종목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확률 모델을 통째로 다시 짜는 것처럼 가격이 재평가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참 잔인합니다. 따라붙자니 내가 출구 유동성이 될 수 있고 원칙을 지키자니 드문 움직임을 눈앞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함정은 변동성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안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뇌 속의 위안 서사입니다. 임상 3상에 성공했으니 끝났다. 이제 결론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서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거절을 겪은 뒤에 반전 시도이고 임상 생물학이 설득력 있어 보여도 펀더멘털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미해결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CMC입니다. 이 회사의 투자 핵심은 데라미오셀이라는 세포치료제 후보입니다. 듀센근이 영양증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심근병증 맥락에서 평가됩니다. 듀센근이 영양증에서 투자 관점의 핵심은 환자가 조금 더 잘 움직이느냐만이 아닙니다. 심장을 믿을 만하게 바꿀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근병증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만드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심실 박출률이 중요합니다. 좌심실 박출률은 좌심실이 혈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장기 생존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널리 이해되고 반복 측정되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내구성, 전략적 가치, 지불자 관심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장중 재평가가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타임라인 때문입니다. 이건 임상 3상 성공이면 승인이라는 깔끔한 파이프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최근의 규제 실패 위에 세워진 일종의 구원 서사입니다. 2025년 3월 회사는 듀센근이 영양증, 심근병증, 적응증으로 제출한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이 우선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은 생물학적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심사는 중증 질환에서 결정 시계를 앞당깁니다. 시장에서는 이 달력 압축이 투기적 기대를 한 곳에 모읍니다. 사건이 가까워지면서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의 이분법 베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24일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자문위원회는 근거가 논쟁적이거나 평가 지표 해석이 애매하거나 외부 전문가 논의가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공개 토론이 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없다는 건 빈 공간을 남깁니다. 낙관론자는 조용한 자신감이라고 해석하고 비관론자는 기관이 내부 논의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쪽이든 모호함이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1일 회사는 보완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즉 제출한 신청서는 그대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핵심 결함으로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 말을 약이 안 듣는다는 뜻으로 단순 번역합니다. 하지만 규제 언어는 더 기술적일 수 있습니다. 승인에 필요한 충분한 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효과 크기가 부족하거나 결과의 일관성이 약하거나 해석 가능성이 흔들리거나 결측치 민감도가 크거나 설계와 분석에서 승인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건 추가로 전해진 사실입니다. CMC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는 보도입니다. 이건 행정잡음이 아닙니다. CMC는 제품이 정의되어 있고 통제 가능하며 대량으로 재현 가능한 증거입니다. 정체성, 효력, 순도, 무균, 안정성, 공정통제, 임상생산과 상업생산의 동등성 같은 것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세포치료제에선 CMC가 존재론적입니다. 제품이 살아있는 생물학이기 때문에 공정 변화가 효력은 물론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의 허가 심사에서는 기관이 CMC 검토를 완료하고 질의서를 내며 회사가 답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 완료를 못했다는 말은 흔치 않습니다. 검토 가능성의 공백, 그러니까 검증이나 완성도가 부족해 전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여기서 투자에는 두 번째 이분법이 생깁니다. 효과가 설득력 있어도 제조 준비도와 검토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서 이후 회사는 회복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회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의 핵심 회의가 있었고 임상 3상 시험의 평가 지표에 대해 정렬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분기 중반에 주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보완 요구서에 대응하고 재제출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좌절 뒤에 이런 성격의 회의를 진행하는 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평가지표 정렬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기관이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동의했고 성공이 결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절차적으로 이 지표들을 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 내부의 설득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임상 3상 호프3의 주요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재평가가 촉발되었습니다. 호프3는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의 임상 3상 시험으로 약 106명 참여로 설명됩니다. 회사는 1차 평가 지표인 상지 기능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핵심 2차 평가 지표인 좌심실 박출률에서도 유의성을 보고했습니다. 이 조합이 시장을 단숨에 밀어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지 기능은 듀센 환자에게 일상 자율성과 직결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 독립성, 존엄과 연결됩니다. 좌심실 박출률은 듀센 심근병증에서 치명적인 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유의하다는 주장은 효과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보완 요구서에 대한 정면 반박처럼 들립니다. 시장은 근거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을 재가격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주요 결과 발표는 복잡성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보완 요구서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호프3가상 성공이라면 2025년 7월에 무엇이 정확히 불충분했던 걸까요? 이 간극을 설명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신청서는 근거가 약하거나 결정적이지 않다고 기관이 본 자료에 크게 의존했고 이번 호프3가 승인에 필요한 수준의 잘 통제된 임상 3상 근거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 요구서는 생물학의 부정이 아니라 자료 묶음의 부정이었고 승인 확률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효과가 이질적일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도 하위 집단, 기관별, 기저 중증도별, 분석 가정별로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일반화 가능성과 임상적 의미를 봅니다. 투자자는 이질성이 목표 시장을 좁히고 라벨링과 보상 구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봅니다. 이 경우 주가는 헤드라인에서 과열된 뒤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며 뉘앙스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가능성입니다. 임상 설득력이 좋아져도 CMC가 병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강력해도 제조 동등성과 통제 가능성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포치료제에서 CMC를 고친다는 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증되는 효력 측정, 더 엄격한 공정 통제, 경우에 따라 제조 변경과 그에 따른 연결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토 완료 불가 보고가 깊은 검토 가능성 문제를 반영했다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건 재제출과 최종 승인 확률이 높아졌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평가는 조건부입니다. 다음 공개 자료는 주요 결과를 규제 수준 설득으로 바꿔야 하고 CMC 그림자가 서사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패키지로 해결되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참여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는 상장 종목, 비상장 종목, 상장 예정 종목, 그리고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종목명과 함께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어떤 지점이 설명되지 않는지, 어떤 공시나 사건이 걸렸는지 짧게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가장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이 먼저 눈치챈 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댓글로 의견을 더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에 걸맞게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